온라인 유통사업의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정육각이 오프라인 중심의 초록마을을 경영할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828억 원이었고요. 2023년 말 보유 현금은 고작 6,614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즉시 회생 개시와 사업 계속 허가를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축 4일 이내 초신선 고기 바로 집 앞까지 배송, 스타트업계에 떠오르는 별 정육각 이야기입니다. 대표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수학과에 다니다가 고기에 빠져서 학교를 중퇴한 청년 차업가 김재현이었죠. 그 독특한 이력 때문에 유키즈 원더블럭이나 EBS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스타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요? 한 2주 정도째부터는 아침 6시부터 그 고기 떼가지고 하루 종일 써서 저녁 6시까지 팔아도 주문을 다 못 칠 정도로 와, 2주 만에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아기 유니콘이었고요. 그런데 2025년 7월 결말은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오늘은 정육각과 자회사 초록마을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육각은 2016년 신선육 유통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슬로건은 도축 후 4일 이내에 배송, 즉 냉동이 아닌 초신선 상태로 고기를 보내주는 서비스였죠. 농장들이랑 계약을 해서 좋은 고기를 빨리 받아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썰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계속 했었어요. 고기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자는 컨셉이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 중기부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되면서 스타트업계의 슈퍼 루키가 됐고요. 2021년 연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퀵커머스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돼지고기만 파는 게 그때도 컨셉이고 지금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선하고 더 값싸게 특선물을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전성기 이면에는 불안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육각은 초신선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른 육류 유통업체와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숙성육 삼겹살의 기름은 더럽다. 유통되는 숙성육은 박테리아 증식으로 잡내가 난다 라면서 마치 정육각 고기가 아니면 틀리다라는 듯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육류 유통업계에서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위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전문가들도 도축 후 4일 이내의 고기와 그 이후 고기 사이에 유의미한 과학적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허위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곧 그 사과문조차 삭제되었죠. 논란이 잠잠해진 뒤에도 정육각은 여전히 초신선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흐름도 정육각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돼지고기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드라이 에이징이나 웻 에이징이나 버터 에이징 이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숙성을 해서 풍미를 끌어올린 숙성육이 대세거든요. 프리미엄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도 숙성육 라인이 확산이 됐죠. 그런데 정육각은 초신선이라는 콘셉트를 고집하면서 신선육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이런 트렌드와도 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숙성육을 맛도 끌어올리고 정성을 좀 더 들어간 작업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숙성육이라는 것에 더 친숙한 듯 반해서 오히려 갓 도축한 고기를 바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었죠.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육각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2022년 3월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문 브랜드 초록마을을 대상홀딩스로부터 900억 원에 전격 인수한 겁니다. 프리미엄 유기농 시장까지 잡겠다는 공격적 확장이었죠. 인수 후에 매출은 당연히 합산을 하니까 급성장을 했겠죠. 2023년 기준으로 연결 매출은 2천억 원 정도로 10배에 뛰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수익성이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사업의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정육각이 오프라인 중심의 초록마을을 경영할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828억 원이었고요. 2023년 말 보유 현금은 고작 6,614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즉시 회생 개시와 사업 계속 허가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초록마을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육각은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회사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법인회생이 채무의 일부를 줄여주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아주는 등 각종 이점이 있는 만큼 빠르게 회사를 살려볼 수 있을지 기추가
이슈가 주목됩니다. 정육각 위기의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무리한 900억 초록마을 인수. 둘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초신선 전략의 한계. 세 번째, 이커머스 투자 위축으로 신규 자본 조달 실패. 네 번째, 내부 내실보다는 외부 홍보와 언론 플레이에 집중했던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허위 마케팅 논란으로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된 것. 결국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이 없는 확장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정육각과 초록마을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3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에 취하면 방향을 잃는다. 외형의 크기보다 내실의 두께가 기업을 살린다. 세 번째는 위기를 인정하고 빨리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입니다. 스타트업의 속도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화려한 확장.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기업의 체력과 내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업도 외형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나요? 법인의 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멈춰서 점검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회생타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들 파산 회생하는 거 보면 대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다, 아니면 뭐 잘 사는 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만약에 회생을 했는데 대표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돈은 계속 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생을 하더라도. 일단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재벌들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가 크면 위기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요즘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이 무너지고, 지나가다 보이는 아파트들, 신동아라든지 지나가다 보이는 이런 데들 다 뭐 무너지고 있고, 롯데도 지금 뭐 파산설 한번 돌았었고, 그러니까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이 오히려 더 특이한 것 같고, 일단 회사는 그렇고요. 왜냐면 회사는 이익을 계속 내고 더 성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표이사의 수입과 회사의 재정 상태를 좀 분리하자면 이분도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보통은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보통 부여를 받아요.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쭉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만 어려운 회사니까 흥청망청 당연히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안 될 거고, 대표이사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냐 아닌가를 다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요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와 내가 거의 운명 공동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망하게 한 나는 같이 망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망해도 개인이 무조건 피해를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해서 기업 발전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재를 다 털어넣어서 최 끝까지 버틴다든지 뭐 이런 거, 오히려 적정 순간에 차라리 회생을 해서, 그러면 법인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기업의 회생의 골든타임은 사재를 털어넣기 직전.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특히 나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죠.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담보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